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농촌 터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지방 소도시에서 이용객 감소로 버스터미널이 통폐합된다는 언론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댓글이 좀 불편했습니다.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주민들 터세가 심해서 외지 사람들이 이주해 가지 않아 인구 소멸이 일어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터세에 대해, 특히 시골 농촌 지역의 주민 터세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터세란 말은 사전적 의미로 먼저 자리 잡은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 가지는 특권의식이나 또 업신여기는 행동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그럼 이 터세라는 게 시골의 농촌에만 볼 수 있는 현상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 중에도 지난해 방송인 백종훈 씨가 한 TV 예능 프로그램 촬영차 모로코 야시장에서 한식 장사를 하다 현지 시장 상인들의 터세에 시달렸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또 얼마 전에 경찰대학에서는 기존 경찰대학 재학생들이 편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터세를 부리며 폭언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터세란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것인데요. 유난히 시골 터세다, 농촌 터세다 해서 우리 언론이나 유튜브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따돌림하고 괴롭히는 이 터세는 있어서는 안 되는, 다시 말해서 비판받아야 할 폭력적 행동이기 때문일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농촌에 시골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 이런 언론 기사나 유튜브 영상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조회수 장사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농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터세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언론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자주 언급되는 농촌 터세의 사례로는 새로 이주해온 기농기촌인에게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다거나 특정 이주민을 괴롭힐 목적으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거나 심지어 마을 주민 다수가 집단 따돌림을 행사해서 마을을 떠나게 만드는 행동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말하듯 이 농촌 지역에서 주민 터세는 일상적이고 심각한 수준일까요? 다시 말해 특정 개인이나 일부 마을에서 간혹 일어나는 그 이상으로 모든 농촌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일까요? 언론에서 농촌 터세와 관련해 많이 인용되는 몇 가지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2018년 기농기촌인 정착실태 장기 추적 조사 결과 응답자 5명 중 2명이 마을 주민의 터세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반해 농식품부가 최근 5년간 기농기촌한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2년 기농기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농가구 68%가 지역 주민과 사이가 좋다고 응답했고요. 나쁘다는 응답은 2%로 나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지역 주민의 터세로 살던 마을을 떠나기도 한다는데요. 그럼 얼마나 될까요? 농식품부가 기농기촌한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촌 생활 적응에 실패해서 다시 도시로 되돌아가는 역기농을 계획 중인 가구는 기농가구가 4%, 기촌가구가 11.4%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로는 37.8%가 소득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했고요. 16.9%는 이웃 간의 갈등이나
고립감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부 언론이나 유튜브 영상에선 이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역 주민 텃세로 10명 중 2명이 살던 마을을 떠나 도시로 되돌아가는 역기능을 한다고 말하는데요. 이웃 간의 갈등이나 고립감이라는 항목을 주민 텃세라고 단정해 말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농촌 지역에 새로 이주한 사람들이 생활하며 느끼는 주민 텃세라는 게 존재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텃세로 인해 새로 이주한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다 결국 살던 마을을 떠난다거나 앞으로 귀농귀촌을 계획하던 사람들이 이 주민 텃세로 인해서 시골 생활을 포기한다는 건 좀 가장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농촌 지역의 텃세를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도시와 농촌의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행동이라고 진단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노력해야 한다거나 새로 이주한 사람이 먼저 원인 제공을 해서 텃세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이 소위 양비론은 이 폭력성 텃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진단도 처방도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이나 법률에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폭력성 농촌 텃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집단적으로 한 사람을 괴롭히고 따돌리며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이 텃세는 시골의 공동체 문화도 또 가해자 개인의 성격 문제도 아닌 명백히 폭력 행위로 봐야 할 겁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 귀농귀촌인과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및 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예방국 교육이나 분쟁 조정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거로 봅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은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근로기준법 제76조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다른 말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